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날씨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낮엔 또 덥기도 하고. 근데 오늘은 모처럼 이제 뭐 아픈 사람들 뭐 치료해주고 뭐 여기저기도 뭐 이렇게 해줘야 될 그런 뭐 부속품들, 필요한 물품들을 사러 동대문에 나갔다 왔습니다. 근데 너무 사람들이 이뻐 보입니다. 뭐 알록달록 뭐 이런 옷 저런 옷 이런 모자 저런 모자 뭐 그냥 주잘주잘하고 뭐 어떤 사람은 이따만 사람 어떤 놈 이렇게 키가 큰 놈 뭐 저건 아주 뭐 각양각색입니다.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아프지 않고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가 지금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저리 떠듭니다. 야, 그래서 아프지 않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냥 늘상 그래왔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이 시간에도 병원에 한번 가보세요. 눈 하나 깜짝거리지 못하고 손가락 끝 하나 깜짝 이게 뭐 꿈쩍꿈쩍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어제 죽어간 사람은 오늘 하루 더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빌고 빌었건만 하루를 더 빌려주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 대단한 행복이고 또 행운일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행복을 오래도록 간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예방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오늘은 뇌종양에 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뇌종양에 걸리면 다 금방 죽는 줄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 몸에는 암이 퍼지지 않는 이 양성종양과 퍼지는 악성종양, 이렇게 암은 두 종류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2015년도에 뇌종양 발생 건수를 보면 1583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검사를 받은 사람, 발생을 진단받은 사람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 계산하면 꽤 많은 숫자가 뇌종양을 가지고 있다는 이러한 추론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연령대를 보면 50대가 19.1%, 60대가 16.9%, 70대가 17.1%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느냐? 50대는 19%, 이건 먹고 살기 바쁜 시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녀들 출가시켜야 되고 집장만 해줘야 되고 뭐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이빠이 받아서 혈액순환 장애가 안 나온 거고, 그리고 왜 50대, 60대, 70대만 이렇게 많이 뇌종양이 생기느냐? 물론 소아뇌종양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스트레스로 인한 이러한 혈액순환 장애, 몸이 수축되면서 스트레스를 받은 몸이 수축됩니다. 혈관이 수축되고 이런 혈액순환 장애가 생기면서 몸이 차가워져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다양한 질환 중에 암이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암도 어찌 보면 성인병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만성질환이에요. 암, 고혈압, 당뇨, 고지혈 다 만성병이에요. 그런데 하필 혈액순환 장애 중에 뇌 부분이 가장 차가워져서 거기서 발생한 게 이 뇌종양이지 다른 부분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무슨 뜻 이해가죠? 그래서 보면 영국에서 어떤 데이터를 냈냐면 영국 공중보건국에서 직업적으로 저선량 방사선에 노출되는 근로자들이 이런 암 발생과 사망 위험을 측정한 결과 방사선 노출량에 따라 암 발생률과 사망률이 뚜렷하게 증가되고 있다는 이런 데이터를 냈습니다. 그래서 연구팀은 16만여 명을 영국의 지금 그 방사선 관련된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약 16만여 명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가 방사선 근로자 등록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방사선 노출량에 따라 암 발생률과 사망률이 뚜렷이 증가되고 있다라 하는 그런 결과를 내놓고 있습니다. 또 그래서 이 결과는 영국 암 저널지에 게재되기도 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암 발생의 원인 중에 방사선은 약 3%, 흡연은 30%, 만성 간염 25%, 식습관 잘못, 음식이 30%, 유전이 5%, 그리고 환경오염이나 음주 같은 이런 자잘한 것들이 약 3%의 암 발생의 원인으로 작용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음식이 30% 대단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흡연도 대단히 높은 이런 퍼센티지를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암 발생, 암이 두렵다면 끊으세요. 담배를 끊고 음식을 체질에 맞게 내 몸의 건강 정도에 맞게 찾아 먹으면 돼요. 중요한 것은 이 뇌종양은 특별한 예방법이 없다고 이들이 내놓고 있다는 거예요. 예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걸려서 죽으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무서운 얘기는 방사선 노출된 근로자의 암 발생과 사망률이 위험이 높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평상시에 일반 방사선들, 자연 방사선이에요. 자연 방사선은 1년에 1mSv에 오염이 됩니다. 아셨습니까? 그런데 우린 가끔가다 뭐 건강검진을 한다고 해서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싹 뭐 MRI 찍고 뭘 찍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찍으면 좀 돈 좀 찍어발른 이런 건강검진을 딱 MRI 찍고 하면 13mSv의 방사선에 오염이 돼요. 그러면 그렇게 한번 건강검진을 받으면 13년 동안 받을 이런 방사선을 한꺼번에 받아버리는 거예요. 또 간혹 그런 사람도 있죠. 뭐 800만 원짜리 뭐 1000만 원짜리 뭐 곳곳이 다 MRI 찍고 못 찍었다고 자랑하는 사람들 있죠. 그렇게 고가의 장비에 의해서 방사선 쫙 전부 다 검사하면 33mSv에 오염이 돼요. 이 mSv는 방사선 그 노출 단위예요. 그래서 33mSv, 800에서 1000만 원짜리 이런 점검을 건강 검진을 쫙 한 사람은 33년 동안 받을 이 방사선을 한꺼번에 다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뭐라 했어요? 방사선 노출량에 따라 암 발생률과 사망률이 뚜렷이 증가된다 라고 하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어요. 그럼 멍청한 짓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암 발생에 특별한 예방법이 없다. 왜 예방법이 없어? 이런 걸 안 받으면 되잖아. 답이 그렇잖아. 뭐 하려고 300만 원짜리 건강검진 받으면서 13mSv에 오염이 되고 800만 원짜리 건강검진 받아서 33mSv에 오염되냐 이 말이야. 돈 주고 뭐 뺨 맞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병원과 멀어지라 이게. 그래서 과거에는 그 방사선 치료를 받은 소아백혈병 환자가 10년에서 또 15년 후에는 뇌종양이 발생한 그런 경우도 있다 이렇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드물지만 방사선 치료에 하고 나면 그 후유증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전리 방사선은 DNA 염기의 변화를 가져와서 돌연변이를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방사선 치료를 할 때는 장단점과 후유증을 검토해서 신중히 결정해야 될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뇌종양의 위험 요인을 보면 뇌종양 발생의 위험 요인을 보면 질소 화합물을 다루는 고무장갑 공장 직원이나 농약을 다루는 농부들 이런 사람들이 뇌종양 발생 위험률이 굉장히 높다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건 동물 실험 결과 다환 방향족 탄화수와 질소 화합물 이것이 돌연변이를 유발하더라 하는 거와 그 다음에 비닐 클로라이드와 여러 종류의 석유 화합물이 뇌종양 발생 위험률을 높이고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항암제를 사용하거나 이식 수술 후에 면역 억제제를 먹거나 투여하는 이런 면역 억제 환자도 뇌종양 발생 빈도가 높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갑자기 시력, 청력, 언어장애 등 이런 다양한 증상들을 아주 주의 깊게 살펴야 됩니다. 이 뇌종양은 5년 생존율이 약 65% 이상 되고 아주 운이 나쁘면 악성 신경교종은 5년 생존율이 38%, 그 다음에 교모세포종은 7%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뇌종양에 걸리면 그냥 바로 죽는다, 나는 죽는구나 하는 게 바로 이 교모세포종 때문에 그래. 그래서 생존율이 아주 희박하기 때문에 미리 예방하는 게 최선이죠.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시력 저하, 청력, 언어장애 이런 게 생기면 그 원인을 찾으려고 1년, 2년, 3년, 4년 지나다 보니까 이 뇌종양 발견이 늦는 겁니다. 시력 저하, 배뇨장애, 구토, 소화불량 이런 게 있으면 소화제 먹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정밀 검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뇌종양의 증상을 보면, 전조 증상을 보면 시력 감퇴,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시야장애, 뭐가 잘 안 보여요. 그 다음에 감각 및 운동장애, 청력 감퇴, 이명증, 언어장애, 학습장애, 생리불순, 유주분비, 성기능장애, 간질발작, 경련, 피부 반전 및 결절, 기억감퇴, 정신장애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 관련 분야도 보지만 우선 뇌 관련된 질환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시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뇌종양은 뭐 서양의학적으로 뭐 불치병이다라고 했는데 또 불치병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죠. 미리 조기에 찾으면 약물로 얼마든지 치료가 가능하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동양의학적으로 보면 이 뇌종양이 발생되는 원인은 신장 기능이 약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신장 기능과 척수, 아시겠어요? 이 뼈다귀 속의 척수 기능과 이 뇌수와 전부 다 한 통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이 뇌 기능도 떨어지고 거기에 다양한 문제가 발생해요. 이런 분들은 귀가 딱딱하게 굽기도 합니다. 아시겠어요? 또 이런 분은 엄지발가락이 딱딱하게 굽기도 해요. 여기 각질, 점, 그 다음에 뭐 꾸덕살, 뭔가 이런 게 생겨요. 그래서 우선 음식은 매콤하고 짭짤하게 해서 몸을 따뜻하게 하면 혈액순환이 잘 돼서 뇌종양이 발생할 수가 없어요. 아까 뭐 예방법이 없다는데 왜 예방법이 없어? 매콤하고 짭짤하게 먹어봐. 먹어보지도 않고 뭐 안 된다. 그러면 어쩔 수 없어. 얼레리가 되는 거야. 그리고 먹는 것은 콩, 그 다음에 천일염과 죽염으로 만든 간장된장, 고추장, 장아찌, 절임 음식, 새우젓, 해조류 어떤 음식이든지 다 좋습니다. 그리고 땅속으로 생장되는 감자, 고구마, 뭐 동이 식물들 이런 것도 좋고, 그 다음에 덩굴로 자라는 건 더 좋습니다. 뭐 머루, 다래, 칡, 오미자 이런 것들에 대한 체질에 맞는 이런 뭐 액기스도 좋아요. 그리고 또 이 가시가 붙은 거, 뭐 두릅 같은 거 있죠.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가시오가피 이런 거 다 좋습니다. 그리고 매번 이야기하지만 신장 기능을 좋게 하고 골수 기능, 뇌 기능을 좋게 하는 1:1 맞춤식 이런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는 생식을 하루에 한 끼 꾸준히 먹는다면 이러한 뇌종양에 관한 이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해가 있습니까? 그리고 발에 엄지발가락은 뇌, 이건 뇌의 반사구입니다. 그 다음에 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발가락 끝은 전두동이라서 이 대뇌 부분과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자주 자극되도록 맨발로 걸으면 역시 암 발생을 예방하고 치유할 수 있는 좋은 대체요법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럼 음식은 생식을 먹고 일반 음식을 먹을 때 매콤하고 짭짤하게 먹고 맨발로 걸어랍니다. 추워 죽겠는데 그러면 방 안에 앉아서 이 크림 발라가지고 발가락을 자꾸만 주무르세요. 그러면 됩니다. 지하판을 밟아도 좋고 까치발로 걸어도 좋고 게을러서 병 걸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렇게 좋은 내용 가르쳐 주는데 게을러서 안 되는 거야. 이해하세요? 네. 오늘 지하철 타고 시내를 한번 가면서 동대문에 가보니까 참 좋은 사람들 제잘제잘 뽀글뽀글 뭐 오글오글 깔깔깔깔
이렇게 즐겁게 사는 이 즐거운 세상에 아파서 병원에 들어넣어서 남은 시간을 보내야 되는 그런 아쉬운 마음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해야 됩니다.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파이팅!